뉴스 크리에이션 시간입니다. 매은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으로 가볼까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23일 당대표 출마 선언입니다. 드디어. 네. 그동안에 출마한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드디어 출마 선언을 공식화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23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했고요. 네. 저희 방송에도 자주 출연했던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이 네. 이제는 전 대변인이 돼서 이 한동훈 캠프에 합류를 했습니다. 당직을 내려놓고 들어간 건데요. 네. 한 위원장이 이번엔 잘할 수 있다. 잘해서 보수 정당의 정권 재창출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실무진 구성 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전 위원장이 출마 선언 때 어떤 얘기 할지 혹시 취재가 된 게 있습니까? 일단 지금 만약에 한 전 위원장이 나오게 된다면 난감한 질문에 직면할 것이다. 첫 번째로 일단 기자들의 질문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동안에는 도서관 가가지고 옆에서 누가 목격담으로 찍거나 맞습니다. 이런 것들만 했는데 질문을 못 던지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이제 기자들이 궁금한 거 다 던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올 만한 게 김건희 여사 특검이나 해병대원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에 답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좀 관전 포인트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예. 해병대원 특검 필요하다고 하면 중도층에는 좀 소구력을 얻을 수 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보수층의 반발을 살 수 있거든요.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데 한 위원장 측에서 나온 얘기가 이제 각종 쟁점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거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이게 선언문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요. 그걸 미리 밝힐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기자들이 관련 질문을 할 테니 네. 그런 준비는 할 거라고 하고요. 그래서 어떤 답변을 할지. 예. 그래서 그 쟁점 법안이라는 게 최상병 특검을 말하는 것이냐 이렇게 또 물어보니까 네. 딱히 부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전 위원장이 직접 선언문을 쓸 거다. 이런 얘기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을 바라보는 용산의 심경은 어떨까요? 용산은 당무 개입은 과거에도 지금도 없다. 라는 입장이고요. 근데 없다고 하면서 다 개입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용산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만 네. 개인적으로 좀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 어떻게 좀 보고 있는지 좀 물어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좀 현재 대세라는 점은 좀 인정을 해요. 네. 괄호 열고 시무룩 괄호 닫고 이렇게 들어가긴 하지만 그런 느낌을 제가 받기는 했지만 네네. 다만 이와 함께 좀 전당대회의 흥행이라는 요소를 좀 들어서 다른 후보들을 좀 띄우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보다 누가 적합하다 이런 얘기를 하진 않지만 네. 전당대회라는 거는 좀 흥행이 돼서 관심을 좀 끌어올 수 있어야 하는데 네. 그런 면에서 선거의 결과를 예단하는 건 좋지 않고 어대안이다 그러면은 흥행이 안 될 거 아니겠느냐. 그런 면에서 다른 후보들이 많이 나와서 경쟁을 좀 치열하게 벌이길 맞습니다. 은근히 바라고 있다. 예. 그리고 근데 이와 함께 또 대선의 꿈을 꾸는 사람이 지금 나오면은 1년 6개월 전에 대선 1년 6개월 전에 당대표를 사퇴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네. 그런 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리긴 한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럼 내년에 그만둬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의 어떤 결격 같은 느낌들을 좀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되면은 솔직한 얘기 혹시 들은 거 없습니까? 그런 취지의 설명을 들었고 또 지난 선거를 지휘했던 한동훈 위원장이 좀 선거에 책임이 있지 않냐. 네, 그건 보도로 나왔죠. 한 위원장의 책임이 크다. 그 이유로 드는 게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천을 통해서 전투력이 좀 강한 사람들을 내세우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어떤 그런 국민의힘에서 좀 전투력이 센 사람들을 좀 공천에서 탈락시키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좀 들을 수가 있었고요. 장인찬 전 최고위원 이나 도태우 변호사 얘기하는 건가요? 직접적인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떠오르는 인물이 있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느낀 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통령실이 지금 나서면 좀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조심하는 모습은 있지만 동시에 좀 불편함도 함께 느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말씀은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느낌은 어떤지 알겠네요. 예. 근데 원희룡 전 장관도 출마 선언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출마 선언을 했는데 어떤 메시지를 전했냐면요. 지금은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온전히 받드는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상 공식 1호 출마 선언이고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보면은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런 문구가 좀 눈에 띄는데 일종의 당정일체. 맞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전에 뭐 안철수 의원이 지난 전당대회 때 출마해서 나도 용심이 얻고 있다, 윤심을 얻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던 그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런 코멘트가 지금 안 나오고 있죠. 좀 그런 면에서 좀 교감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의 대항마로 예. 원 전 장관을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뭐 아직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예. 어렵지만. 그리고 이 원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양평 고속도로 의혹 관련해서 네네. 노선을 변경했다는 의혹 관련해서 야당 공세에 좀 정면에서 맞섰던 인물이잖아요. 네네. 그런 면에서 좀 높게 봤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나경원 의원도 출마 선언이 좀 임박할 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결정의 때가 차오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경태 의원이 뭐 그 선대위 직책 제안받았다는 얘기까지도 했잖아요. 예. 그래서 곧 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나경원 의원의 메시지를 보면은 지금 뭐 친윤이냐 뭐 반윤이냐 반한이냐 뭐 이런 걸 따질 계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예. 뭐 양쪽의 뭐 표를 다 좀 얻어야 되는 그 양쪽에 다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으로도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윤상현 의원도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제 좀 남은 거는 민심에서는 1위를 기록했던 유승민 전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이 부분도 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나올 것도 같던데요. 아직 뭐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뭐 결국에는 당심이 80%이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그런 현실적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제 정치적인 어떤 행보를 더 해나갈 생각이라면 한 번쯤 존재감을 과시할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건 좀 지켜보죠. 그리고 이어지는 그 인터뷰 코너에서 심평 변호사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어떤 겁니까? 최상병 특검법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통과입니다. 여전히 뭐 법사위는 할 일을 하고 있다? 아니면 빨리빨리 돌아가고 있다? 예, 이렇게 봐야 되는 있습니다. 겁니까? 네. 이 특검법이 제1소위를 통과했으니 이제 전체 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본회의로 가게 됩니다. 네. 내일 전체 회의와 그리고 입법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지금 이제 최상병 순직 1주기가 7월 19일이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다음 달 초에 이 법안을 좀 처리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근데 입법청문회 내일 열리면 예. 좀 관련자라고 할 수 있는 뭐 네. 이종섭 전 장관 등등을 비롯해서 예. 뭐 임성근 전 사단장도 나오겠다는 뜻을 밝혔잖아요. 네. 진짜 나오긴 할까요? 뭐 일단은 나오겠다고 밝혔으니 네. 뭐 나올 거라고 봐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입법청문회를 어떻게 좀 볼 것이냐,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이냐 예. 이 부분은 이제 박정훈 대령 측 변호인에게 물어봤는데 사실은 뭐 야당 의원들이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야겠죠. 예. 또 만약에 제대로 못하면은 얼마나 여론 역풍을 맞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예. 날카롭게 좀 질문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고요. 예. 반대로 이종섭 전 장관 측에서는 법리적인 얘기만 할 걸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통화한 게 무슨 잘못이냐 또는 대통령이 경로한 자체가 죄가 되느냐. 이런 식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네. 그리고 이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첩을 보류하라는 짓도 죄가 될 수 없다. 이런 점을 좀 강조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이런 얘기를 또 전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야당에서는 대통령과 무슨 통화를 한 거냐. 그렇죠. 또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좀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망을 좀 내놨습니다. 근데 그거는 공수처에서 네. 휴대폰 압수수색하고 뭐 이렇게 네. 해가지고 그래서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입법 청문회에서 거기까지 알긴 쉽지 않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야당 입장에서는 네. 이게 특검이 필요한 이유다. 이렇게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리적인 판단은 특검이 수사한 다음에 법원에서 내리면 되는 것이다. 근데 국민들은 이 도대체 무슨 통화를 한 것인지 이게 궁금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좀 공개하라는 요구를 좀 적극적으로 야당에서 해야 된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대통령실 비서관이 또 어떤 통화를 한 것이냐. 네. 사실만 밝혀라. 유무죄는 여기서 가릴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좀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 청문회 보면은 예상하지 못했던 성과가 나오기도 하고 했었으니까. 이 청문위원들이 오늘 밤새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다만 조금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예. 왜 이 사태가 시작됐는지, 대통령실에서 만약 개입한 게 맞다면 도대체 왜 개입을 한 건지 네. 이 부분이 좀 나오지 않아서 좀 답답하다라는 얘기도 좀 전하더라고요. 그리고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이라는 죄목을 씌운 게 누구냐 도대체.
이 부분이 좀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네, 법사위 말고 운영위원회도 내일 열린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건가요? 누가? 지금 현재로서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뭐 운영위원들만 모여가지고 그리고 회의 열고 그냥 끝낼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 운영위가 내일 업무보고 일정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네. 그 대통령실에서 국회에 나와서 국회 질문에 답을 해라라는 이런 취지인 건데 야당 단독으로 지금 상임위가 돌아가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출석 여부를 좀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이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야당 단독으로 만든 일정에 출석할 수 있겠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고요. 네. 이거는 뭐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부디 빨리 좀 원구성 됐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뉴스 큐레이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맹기적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